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북개미입니다. 오늘 대한전선 KC 이외에 두 종목 더 해서 묶음 방송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가지 이제 제가 네 종목을 오늘 또 방송을 드릴 텐데요. 사실은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쁘진 않아요. 지금 패턴 자체는 나쁘지 않게 다시 좀 우상향 패턴, 그리고 캔들도 중립 캔들 이런 시점이고요. 지금 뭐 배당락도 그렇고 테슬라 부분도 뭐 이슈가 있었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그거는 그냥 미국의 문제고, 물론 우리가 미국 증시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사실이지만 국내에 우리가 예를 들어 대한전선이라고 하면 이 대한전선 자체에 어떤 악재가 있지 않아요. 단순히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한 것뿐이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계가 이제 매수세,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제 우리가 패닉셀 구간을 지나서 지금 거의 이제 공포 구간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공포는 사실 세력들은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주우면은 괜찮아요. 평단가 낮아질 수 있으니까 돈이 끊임없이 많으니까. 근데 돈이 중간에 끊어지는 게 바로 개인들이거든요. 돈에 한계가 있다면 어떠한 한계가 있어요. 근데 세력들은 거의 법인 또는 개인의 돈이 굉장히 많은 이런 외국인이나 기관계 세력들이 붙다 보니까 얘네는 떨어지면 그냥 추가 매수해서 계속 평단가 낮춰놓고 나중에 상승할 때 차익 실현하면 돼요. 왜 주가가 못 올라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잘 봐요. 우리는 여기서 샀어. 근데 우리가 평단가 낮추면 역 끝까지 낮출 수 있을까요? 한 달 동안을 계속 돈을 넣어가지고 낮출 수 있을까요? 한정적이란 거죠, 한정적. 근데 세력들은 달라요. 이게 떨어질 때 얘네는 오히려 주가를 지네가 조정해서 떨어뜨려요. 떨어뜨리고, 왜냐면 위에 물량 아래에서 주었던 거 여기서 털어가지고 쭉 빼버리는 거죠. 그러면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는 거는 개인 물량도 같이 동참을 한단 말이에요. 동참하는 게 불안해서 페닉셀 구간까지 끌고 와서 나가버린다는 거죠. 그럼 주가가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 파는 것만 딱 사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상 이 부분도 상승하지 못한 이유는 외국인하고 개인이 개인은 팔았고 외국인 기관계가 샀는데, 제발 개인이 판 만큼만 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은 주가가 크게 오르는 경우는 개인이 판 거에 대비해서 많이 오르거나 많이 샀거나 이런 게 나타나거든요. 이때도 보시면 어떻게 되죠? 11월 1일자, 11월 1일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굳이 뭐 제가 안심시키려고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니에요. 잘 봐요. 거래량이 어마무시하게 터지거나, 그리고 3월 30일 상한가 갔을 때 한번 볼까요? 어디죠? 봐요. 이때 보면은 봐요. 개인하고 외국 기관계가 팔았는데 외국인이 개인 판 것보다 거의 1.67배 더 매집을 했단 말이에요. 기간은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기존에 매집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래량이 확 터지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비로소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한전선은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반등 구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3일 정도, 제가 항상 3일에서 5일 정도, 길게는 2주 가까이 지켜봐야 된다. 차트 흐름 자체를 봤을 때는 지금 반등 시점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게, 지금 지수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이렇게 주가가 반등해서 올라주는 걸 봤을 때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전선을 일단은 꾸준히 계속 모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KC 같은 경우에 많이 떨어졌지만 지금 지지선 2,000원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3일에서 5거래일 정도 이렇게 봤을 때 2,000원 기준으로 부닥치는 구간이 형성이 되냐,
부닥치는 구간이 형성되면 괜찮아요. 근데 이 2,000원 밑으로 빠지면은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 밑으로 이렇게 가면 문제가 있는데 왔다 갔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2,000원 아래로 떨어졌다고 너무 불안해 하시지 마시고 좀 지켜보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KC는 사실상 외국인이 매집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매수세가 계속 이어질런지 이거를 좀 꾸준하게 지켜 봐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는 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불안해할 필요가 크게 없다라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KH는 저는 금방 반등을 충분히 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오르는 이유도 충분히 크고요. 2,000원 아래로 이렇게 놀면 이때 가서 이제 어떠한 대응 방법을 저희가 모색을 해도 늦지 않아요. 근데 일단은 지지선을 터치해주면서 어떠한 정배열 형태로 좀 흘러가는 거를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안해 하시지 마시고 얘는 2,000원 이상만 올라가면 2,400원까지는 충분히 빠른 기간 안에 도달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가 꺾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KH 보면 오늘 대표이사 변경 건이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좀 전환을 해서 가는 것 같아요. 원래 한 분이었는데 두 분으로 늘었어요. 근데 이 종홍 대표라는 분을 제가 봤을 때 이제 여기 팀장으로 있었고요. 그 재무팀장인가 아무튼 그쪽으로 저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요 체제로 나눠지면은 앞으로 뭐 회사가 점점 커지면은 각자 대표이사 체대로 나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악재가 아니고 호재도 아니지만 큰 악재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드리고 모으실 분은 계속 모으셔도 된다는 의견 드리고요. 보유하실 분들도 계속 보유하고 일단은 지수가 반등해서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덕전자 많이 떨어졌어요. 얘도 지금 2만원 이상 좀 올랐다가 지금 주가가 조금 하락은 했지만 지금 상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 판단하긴 잃는 상태예요. 3거래일에서 5거래일 정도 지켜보고 여러분들 지금 보면 이 외국인 오늘 대덕전자 매도를 좀 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기관계도 그렇고 개인 물량이 지금 한 달 동안은 많이 샀지만 기관계도 그렇고 지금 대덕전자도 매집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때 세력들이 2만원 아래에서 아마 굉장히 많이 매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2만원 선이 깨지고 나서 KC도 똑같아요. 2천원 선 깨지고 나서 굉장히 거래량은 없는데 매수세가 계속 몰려드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불안해 하시지 마시고 일단 대덕전자도 3거래일에서 5거래일 정도 좀 지켜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ABL 바이오 한번 볼게요. 얘는 지금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종목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배열 형태 가면은 상승 충분히 나오는데 이런 패턴 나와주면 굉장히 좋아요. 지지선을 거쳐서 이렇게 부닥치는 구간이 계속 정배열 형태로 형성되면 상승할 때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는 꾸준히 지켜보고 25,000원 정도까지 가면 수익권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익절하시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걱정하시는 거 다 알아요. 주가 계속 빠지니까 모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걱정이 많은데 그런 거는 어쨌든 간에 제가 항상 똑같은 피드백을 드리지만 그때그때 대처해서 또한 그 여러분들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한번 볼게요. 윤은영님 감사드리고요. 메이트TV님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슬빈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이렇게 메이트TV님 같은 경우에는 2호 의견이 맞고 사실 지지라인 테스트는 아니에요. 개인들 털어낼 생각이 더 크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이게 지수가 하락해서 빠지는 거고 미국 증시 영향 많이 받고요. 우리 사실 핑계거리 많잖아요. 뭐 우리 나는 솔직히 아래 공포는 말도 안 되는 핑계거리라 생각해. 인플레이션이면 인플레이션이고 뭐 전쟁이면 전쟁이지. 뭐 그거를 좀 약간
뭐라 그러죠? 약간 편향적이게 말을 바꿔가지고 요것도 이런 빌미로 떨어뜨리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떨어뜨리는 핑계거리는 많아요. 하지만 하락이 있으면 반등이 분명히 있고 반등이 있으면 상승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드시겠지만 힘든 기간이겠지만 우리 이때도 버텼고요. 요때도 버텼어요. 많은 기간 잘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잘 버티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내일 또 제가 좋은 방송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